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내부 전반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약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 이 빛에 대한 현상을 우리는 어디에 응용을 하고 있을까요? 혹시 어디에 응용하는지 알고 있어요? 맞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통실에 이용을 하고 있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의학계에서 내시경 같은 데에 내부 전반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우리 생활을 개선시킨 이 내부 전반사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나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일자로 이렇게 금을 하나 그어놨어요. 뭘 뜻하는 걸까? 맞아요. 이거는 경계면이에요. 경계면. 그런데 경계면은 뭐가 틀린 거냐면 이렇게 굴절률이 틀린 거예요. 이쪽을 굴절률을 N1, 이쪽을 N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랬을 때 먼저 조건을 잡아야 되는데 어떤 조건이냐면 N1 쪽이 N2보다 이렇게 굴절률이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빛은 굴절률이 작은 쪽에 있어야 될까요? 굴절률이 큰 쪽에 있어야 될까요?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렇지? 빛이라고 하는 자체는 굴절률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정광원으로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빛을 광원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굴절률이 N1, N2가 있을 때 N2, 그러니까 굴절률이 더 큰 쪽에 광원이 있어야 돼요.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잊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나머지는 하나하나 광선을 추적해보죠. 그러면 먼저 여기 경계면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간 빛은 틀림없이 어떻게 되겠어? 그냥 여기를 뚫고 지나갈 테고, 그리고 일부는 안쪽으로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출발한 빛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출발한 빛은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렇게 일부 빛은 휘어질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일부 빛은 이렇게 반사가 돼서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법선을 잡을 수가 있어요. 법선은 지금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게요.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얘를 법선이라고 할 거예요. 법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주 간단해요. 경계면과 지금 수직인선을 긋고 그거를 법선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이제 다시 각도를 규정을 해보죠. 얘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법선과 이루는 각도 여기를 세타1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렇게 세타2로 표시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여기 각도를 더 한번 크게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빛 자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입사를 한 빛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얘는 어떤 특정한 조건 내에서 여기를 못 빠져나가고 밖으로 못 빠져나가고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는 빛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법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법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90도로 빛이 못 빠져나가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 C라고 이렇게 쓰고 얘를 임계각이라고 해요. 임계각,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해요. 이렇게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임계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임계각보다 더 각도가 크게 입사한 빛은 어떻게 될까? 맞아요. 그 빛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임계각보다 각도가 더 크게 이렇게 입사를 한 빛은 다 못 빠져나가고 안쪽으로 이렇게 전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반사. 그리고 내부 쪽으로 한다고 해서 얘를 내부 전반사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건에서 입사각 자체가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면은 이렇게 더 크게 되면은 얘는 다 문간과 안쪽으로 내부 전반사하는 이 조건에 맞아서 모든 빛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그림 다 이해들 갔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봐야 되겠지? 어떤 걸 알아봐야 되냐면 조금 전에 여기를 임계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임계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맞아요. 기후 처리를 해서 어떤 법칙화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먼저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누구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렇죠? 여기를 먼저 우리가 스네르 법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네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스네르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N1에 이렇게 1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하고 같아? 맞아요. 굴절률 N2에
사인 세타 2하고 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험적으로 저렇게 생각을 해본 저 사고 실험 자체를 어떻게 기호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건 아주 간단하지? 의미부여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n1이라고 하는 자체는 굴절률, 요 아래쪽이니까 n1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될 테고, 그리고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사인 여기 세타 1인데 세타를 우리가 지금 임계각 조건, 여기 전반사 조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임계각 세타 C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면 여기는 N2가 남겠지? N2가 남을 테고 사인 세타 2는 몇 도일 때야? 얘는 지금 보면은 90도일 때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가 90도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사인 세타 90도는 얼마야? 맞아요.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타꼴로 이렇게 임계각을 뜻하는 여기 세타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굴절률에 이렇게 비율로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만약에 저쪽 말했던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는 임계각 입장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아크사인의 굴절률을 n1으로 n2를 나눠준 값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쓴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내부 전반사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만 먼저 생각을 해보죠.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먼저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방원 자체가 굴절률이 더 큰 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는 기하학적 구조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이렇게 그 굴절률과 반사빛을 이렇게 그리면서 따라가 보면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90도가 될 때 이것처럼 반사 밖으로 나가는 굴절빛이 없고 굴절빛 자체가 이렇게 경계면을 평행하게 이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그때 여기 요 값을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임계각보다 더 크게 입사한 빛 자체는 다 안쪽으로 반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를 했고 이 현상 자체를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타라고 하는 임계각을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 응용 문제, 다시 말해서 실무학습을 하나 해보죠. 실무학습. 실제 방통실에 쓰이는 파이버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실무학습. 자,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이렇게 줄 거예요. 물론 같이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광선면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아주 가늘고 얇아요. 얇은데 그런데 얘를 이렇게 단면적을 이렇게 크게 그려볼게요. 예, 광선면을 이렇게 확대시켰어요. 확대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잘랐다고 이렇게 그릴게요. 예, 광선면 조막이에요. 광선면과 닿는 광선면을 옆에서 찍어서 얘를 크게 확대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바깥에 있는 여기를 일반적으로 클레딩이라고 해요. 클레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쪽 여기를 일반적으로 코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굴절률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굴절률은 클레딩 쪽이 굴절률이 클까? 코어 쪽이 굴절률이 클까? 맞아요. 코어 쪽이 굴절률이 커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이쪽을 이렇게 N1이라고 하고 여기를 N2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N1 쪽이 코어 쪽, 가격 중심 쪽이 이렇게 더 굴절률이 크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번 중심축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선한 임의를 이렇게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밑 자체가 여기를 그냥 이쪽을 세타1이라고 할게요. 세타1으로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를 세타1으로 이렇게 입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빛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경로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모양이 될 거예요. 이해되겠지? 자, 그랬을 때 바로 이런 조건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방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각도를 몇 도로 넣어야 얘가 잘 가이딩을 할 건가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세타의 가장 최대값이 얼마인가 하는 걸 한번 구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아이디어들 떠올라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일단 우리는 지금 경계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여기를 제가 그냥 A라고 기호를 붙일게요. 그리고 또 하나 요점 여기를 그냥 B라고 이렇게 경계를 붙일게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A에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를
기호 처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스네어 법칙은 바로 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리고 지금 입장이 공기에서 유리 쪽으로, 보통 방석에는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공기보다 굴절률이 더 커요.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을 바깥을 공기라고 잡고 공기의 굴절률을 대강 1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그냥 공기의 굴절률이 1이라고 놓으면 없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인 세타 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쪽은 사인 세타 1으로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이쪽을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세타 2는 도대체 어디일까? 세타 2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죠? 법선과 이루는 각도예요. 그러면 법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경계면과 수직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경계면이 여기에요. 세로축이에요. 그러면 법선은 이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점선으로 그랬던 거. 그러면은 세타 2는 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 2면은 이쪽도 아까 우리 여기도 세타 2겠지? 하여튼 세타 2는 지금 여기가 세타 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 이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쪽 세타 2를 써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 2가 이렇게 될 테고, 사인 세타 2가 될 테고, 그리고 나서 n2꼴을 여기다 써줘야 돼요. 근데 n2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조건에서는 n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n1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A점에서 여기에서의 어떤 걸 찾아냈어? 어떤 거? 여기 스네르 법칙으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B점에서 다시 스네르 법칙을 이용해서 다시 전개를 시켜보죠. 그러면 B점도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법선을 그냥 구별하기 쉽게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 다시 이번에는 빨간 색깔의 법선이야. 그리고 여기 B점에서의 스네르 법칙을 이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요즘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N1이라고 하는 굴절률은 먼저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이 N1이니까 여기는 N1에 그리고 사인 세타 원래는 1인데 지금 여기 사인 세타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하나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에요. 그쵸? 사인 세타 각도문은 그렇죠? 요각이야, 요각. 아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사인 세타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빨간 색깔로 표시한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세타예요. 그 세타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얘는 90도에서 사인 세타 2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지? 90도 마이너스 여기 보면은 세타 2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세타 2를 이렇게 빼주면 될 거예요. 여기가 세타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N2에 사인 세타 2가 있으니까 N2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N2로 써주면 되고, 사인 세타 2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어떻게 돼? 안으로 이렇게, 원래는 여기를 빛이 이렇게 된다면 여기를 이렇게 따라가야 전반사 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는 90도가 이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나서 모든 빛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 전반사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쪽에 있는 답이 얘보다 이렇게 아마 더 커야 될 거예요. 자,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떤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는 이렇게 되겠지. 남는 게 N1, 그리고 여기는 코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2가 될 테고, 이쪽은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될 테고, 사인 세타는 90도가 1일 테니까 없어질 테고, 여기는 N2꼴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번식, 2번식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여기 N1에 사인 세타 2가 있고 N1에 코사인 세타 2가 있으니까 양쪽을 제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1번과 2번을 제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지? N1의 제곱에 위에 거부터 먼저 쓰면은 사인 제곱에 세타 2에 밑에 거 더하면은 코사인 제곱에 세타 2가 될 테고, N1은 앞으로 빼줬어요. 제곱식에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붙을 테고, 이쪽은 사인 세타가 남죠? 사인 세타가 하나가 사인 이렇게 세타 1에 사인 세타 1에 이렇게 제곱이 있을 테고, 그리고 나서 여기 플러스 N2 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알고 있지? 이거 하면 1이 될 테니까 사인 세타 입장으로, 여기도 세타 입장이니까 세타 입장으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사인 제곱 세타 1이 이렇게 남을 테고, 그리고 나서 부가 사인 세타를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이렇게 바뀌겠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N1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N2에
이렇게 제곱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 각도를 만약에 여기를 세타의 x, m이라고 쓴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루트를 바뀔게요. 그러면 사인 세타의 x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등으로 쓴 다음에 우리는 루트 이렇게 n1의 제곱에 이렇게 n2의 제곱을 이렇게 계산한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까지 어떤 거?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내부 전반사라고 하는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통식이나 내시경에 상당히 중요하게 쓰여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여기 임계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임계각을 구하려면 여러분들은 먼저 조건을 정해야 되는데,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 속에서 방울 자체가 굴절률이 큰 쪽에 있어야 돼요. 이해들 같지? 그래서 이것처럼 방통신에 유리를 가지고 살짝 여기 코아나 클레딩도 서로 유리로 돼 있어요. 그런데 코아 쪽에 굴절률이 약간 더 큰 유리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약간 작게 만들어요. 그리고 얘를 이 각도로 이렇게 입사하게 되면은 빛은 못 빠져나가고 여기를 쭉 이렇게 전반사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